저택은 컸고 방은 많았지만 밤은 늘 한 사람 몫의 조용함으로 가득했다. 한 여인이 들어오고 촛불 하나가 켜지자 오래된 집안에 사람 사는 온기가 번졌다. 그리고 어느 장마밤 마음이 마음을 붙잡았다. 회장님 너무 좋아요. 좀 더 세게 해주세요. 사랑해요. 정이 정말 너무 좋다. 나도 사랑해. 그날 이후 빈집의 정막은 숨 고르는 소리로 바뀌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사연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황금사랑 바구니가 전하는 시니어 시대의 사랑과 감동, 지금 시작합니다. 박영석은 본처를 암으로 떠나보내고 2년째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업은 이미 안정 궤도에 올라서서 부족할 것 하나 없지만 늘 외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저택은 거대했지만 그 안은 적막했습니다. 복도 끝에 놓인 액자 속 젊은 부부의 사진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주인을 잃은 듯 빛이 발했습니다. 저녁마다 밥상 위엔 국 한 그릇뿐. 반찬은 늘 식었고 숟가락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 자식은 모두 미국에 나가 있었고 전화는 드물었으며 편지는 더 드물었습니다. 영석은 차라리 외로움에 익숙해지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외로움에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마다 가구는 그대로였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기척은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은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고 장식장 속 크리스털 잔은 두 번 다시 닦일 일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녁이 되면 집은 한순간에 어두워졌습니다. 누군가 불을 켜 주던 손길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영석은 스로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익숙하다. 그러나 익숙함이라는 건 때로는 체념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영석은 깨달았습니다. 이 큰 집은 더 이상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 큰 집은 오히려 그를 더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집안일을 맡아줄 사람, 더 나아가 이 집의 고요를 깨줄 누군가를 들이기로. 며칠 후 한정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50대 초반 단정한 몸가짐. 미망인으로 홀로 아이를 키워 대학까지 보내고 이제는 손길을 보탤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부드럽지만 강단이 있고 단정한 손길을 가진 미망인이었지요. 그녀는 들어온 첫날 묵은 먼지를 쓸어내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햇빛이 집안 깊숙이 들어오자 오래된 저택은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듯했습니다. 정희는 소박한 점심상을 차려 올렸습니다. 맑게 끓인 된장국, 간 무친 시금치, 그리고 흰 밥 한 공기. 영석은 오랜만에 밥을 두어 숟가락 더 뜨고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잊고 있던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정희는 집안일을 맡으면서도 늘 조용했습니다. 벽난로 위엔 깨끗이 닦인 액자가 가지런히 놓였고 장식장 위엔 작은 국화 화분이 하나 올랐습니다. 서재 창가엔 빛을 좋아하는 화초가 심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영석은 여전히 말이 적었습니다. 정희가 맡은 집안일은 단순히 청소와 요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오랫동안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에 있던 낡은 화분에는 새 흙이 담겼고 거실 장식장에는 작은 국화 화분이 놓였습니다.
서재 창가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 새로 자리 잡았고 벽난로 옆에는 늘 정리된 담요가 접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석은 그런 사소한 변화에서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말없이 신문을 읽을 때면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가 배경이 되었고 기분 좋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거실의 스탠드 조명이 은은히 켜졌습니다. 누군가 불을 켜주던 그 오래된 습관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죠. 영석은 정희를 부를 때 늘 한 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며 따뜻한 마음을 느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거리를 두고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이 낯선 따뜻함은 대체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게 되고 있었다. 하지만 말의 빈자리를 채운 건 그릇의 온기와 서로에게 기울어진 등받이였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은 덜 비었습니다. 장마가 몰아치던 날 빗줄기는 굵어지고 집은 살짝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촛불 2개로도 충분히 밝았습니다. 정희가 저녁을 차리고 영석이 늦게 퇴근한 저녁, 영석은 식사를 마치고 정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영석은 젊은 시절의 한 장면을 꺼냈습니다. 비 내리던 날 우산을 씌워 주던 얼굴, 아무 말 없이 건네던 수건. 시간이 지워도 남아있는 모양이 있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촛불은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영석이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히 꺼내니 정희는 남편을 떠나보낸 뒤에 공허를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집에 들어서면 냉장고 소리랑 제 숨소리만 있더군요. 두 사람은 긴 침묵 끝에 서로의 손등을 살짝 잡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은 마음의 벽을 허무는 데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빗소리와 함께 격정적으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밤새 3번의 사랑을 나누고 두 사람은 더욱 서로를 원하게 되었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정희는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컵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두 사람의 시선이 길게 얽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차례차례 옷을 벗듯 껍질을 벗겨냈습니다. 주름진 손이 다른 주름을 덮었고 얇은 숄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불이 꺼지고 창밖의 빗방울이 시간을 재는 동안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밤은 깊어졌다가 잠시 멈췄고 다시 깊어졌습니다. 사랑은 한 번의 망설임 끝에 여러 번의 숨결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영석의 퇴근 시간은 좀 더 빨라졌습니다. 정희와 보내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기 때문이죠. 정희도 영석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영석은 자상했고 정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영석 회장님을 대하는 정희의 마음은 역시 따뜻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한 뒤로는 두 사람의 행복한 저녁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50대이긴 했지만 젊은 시절 미인 대회에 나갈 만큼 외모가 아름다웠고 군살 없는 몸매가 영석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기에 충분했고 영석 역시 나이에 비해 탄탄한 근력이 있는 몸매로 남성성을 충분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70대 황혼의 나이에 이렇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정희라는 여성을 만난 영석은 정말 놀랐습니다. 정희의 손길 숨결을 느낄 때마다
살아나는 본인의 남성성에 스스로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에게도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니 영석은 매일 행복했고 정희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도 한평생 남편 없이 힘든 삶을 살아내며 인생이 정말 팍팍하다고 느꼈지만 이렇게 영석 회장님을 만나 사랑을 받게 되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나눌 때면 호흡이 가빠지고 달뜬 숨소리가 났습니다. 나이 차이가 제법 났지만 사랑을 나눌 때에는 전혀 나이 차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영석 회장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열정이 넘쳤고 멋있는 분이었습니다. 영석과 정희는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느꼈습니다. 며칠 뒤부터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회장이 가정부한테 마음을 준다더라. 정희는 신분의 차이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체면은 타인의 시선으로 짜는 옷. 젖으면 잘 마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시선을 무시할 수 없어 영석에게 조금은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영석은 오히려 더 다가섰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지나도 외로움은 새 것이네. 그의 말에는 체념이 아니라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른 방에 누워 있었지만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호흡을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통한 두 사람의 마음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정희는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컵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두 사람의 시선이 길게 얽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차례차례 옷을 벗듯 껍질을 벗겨냈습니다. 주름진 손이 다른 주름을 덮었고 얇은 숄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불이 꺼지고 창밖의 빗방울이 시간을 재는 동안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밤은 깊어졌다가 잠시 멈췄고 다시 깊어졌다. 사랑은 한 번의 망설임 끝에 여러 번의 숨결로 이어졌다. 영석은 정희와 남은 여생을 함께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희에게 고백했습니다. 남은 여생을 나와 함께 지내주겠소. 정희는 정말 행복했지만 영석의 자녀 2명과 자신의 자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석 회장님 자녀분과 제 아이에게도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건 걱정 마요. 우리 아이들은 모두 내 마음을 이해하였소. 영석은 미리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정희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남은 여생을 그녀와 함께 보내겠노라고 이야기를 했던 터였다. 정희도 본인의 딸에게 조심스레 영석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영석 회장님과 마음이 통했고 남은 여생을 함께 보내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정희의 자녀 역시 엄마의 행복이 우선이라며 정희의 재혼을 적극 응원했습니다. 정희 역시 외로운 삶은 청산하고 영석 회장님과 함께할 여생이 너무 행복하게 기대가 되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으니 그 점도 사실은 정희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영석과 정희는 서로가 필요한 시기에 서로를 알아보게 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사랑이 되어주고 매일 밤 사랑을 나누며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황혼의 사랑을 꿈꾸는 모든 분들, 영석과 정희처럼 서로가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을 만나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붙잡지 못했던 손 혹은 이제라도 붙잡고 싶은 손. 오늘 밤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화 한 통, 짧은 메시지 한 줄이 여러분의 노을을 더 따뜻하게 물들일지도 모릅니다.